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손가락을 구부려 보셨나요? 혹시 주먹을 쥐려는데 손가락이 뻑뻑하고 묵직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발등이 평소보다 도톰하게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나 아니면 어제 많이 걸었나 하면서 그냥 넘기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부종과 일시적인 부기를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강하게 경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손발 부종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 바로 신장과 심장이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만성 신장 질환 연구에서 신장 기능 저하 환자의 60% 이상이 병원을 처음 찾은 이유가 부종이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신부전의 경우에도 환자들이 가장 처음 알아채는 증상 중 하나가 아침 기상 후의 다리와 발목 부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붓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 아침마다 손이 붓는 것을 오랫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는 것을 직접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종이 생기는 진짜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신장이 보내는 신호와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왜 붓는 걸까요? 부종이란 혈관 밖의 조직 사이 공간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세포 사이에는 끊임없는 수분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관 내 단백질 농도, 혈압, 그리고 신장의 체액 조절 기능이 모두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조직에 쌓이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일시적인 부종, 즉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기는 어떤 것일까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때, 짠 음식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 여성분들의 경우 월경 전 호르몬 변화에 의해 혹은 날씨가 더워져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수분 쏠림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원인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 없이 붓기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런 일시적 부종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게 시작하는 병적 부종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부종 신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이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체내 수분과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쌓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손상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지면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수분이 조직으로 쏟아져 나와 심각한 부종이 발생합니다. 신장성 부종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아침에 기상 직후 눈 주위, 즉 눈꺼풀 아래가 퉁퉁 부어 있는 것입니다. 눈 주위 조직은 피부가 매우 얇고 느슨하기 때문에 체액이 가장 먼저 쌓이는 부위입니다. 자고 나서 얼굴, 특히 눈 주위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다면 이것은 신장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등이 아침에 부어 반지가 잘 안 끼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신장성 부종의 흔한 증상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 부종과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변색이 콜라처럼 붉거나 갈색빛을 띈다면 혈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면, 하루에 400ml 미만으로 줄었다면 이것은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기능의 60에서 70%가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아무런 증상 없이 수년 동안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다가 부종이나 소변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두 질환이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 깊게 부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보내는 부종 신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입니다. 신부전이란 이 펌프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앞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된 혈액은 압력을 높이고 이 높은 압력이 혈관벽을 통해 체액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신장성 부종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위와 시간대입니다. 신부전성 부종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발목과 종아리처럼 몸의 가장 아래 부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양쪽 발목이 대칭적으로 부어오릅니다. 눕고 나면 체액이 재분배되면서 아침에는 발목 부종이 다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신부전이 악화되면 눈 주위와 손까지 부종이 올라오게 됩니다. 신부전성 부종의 가장 중요한 동반 증상은 호흡 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평소에 하던 가벼운 집안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밤에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잠에서 깬다면 이것들은 신부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2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는데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다면 이것은 체내에 수분이 급격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부전은 한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0%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삶의 질을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신장성 부종과 심장성 부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와 얼굴, 손이 주로 붓는다면 신장 쪽 문제를 먼저 의심하세요. 반면 저녁에 양쪽 발목과 종아리가 대칭적으로 붓고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심장 기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장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문제가 결국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손가락 압박 테스트, 즉 피팅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등이나 종아리 앞쪽 뼈가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10초 동안 꾹 눌렀다가 뗐을 때 손자국이 남고 그 자국이 30초 이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을 함유 부종, 즉 피팅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단순한 피로나 수분 섭취 문제가 아닌 병적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잠자리에 들기 직전 체중을 매일 측정해 보세요.
이틀 연속으로 2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이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급격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반드시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 곤란이 부종과 함께 나타날 때, 특히 누워 있어도 숨이 찰 때는 즉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종이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생기고 그 다리의 통증과 열감이 동반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하며, 이 역시 응급 상황입니다.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하루 이틀 이상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얼굴과 손발 부종이 2주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눈 주위 부종이 아침마다 나타난다면 가급적 빨리 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신장 기능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종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 식욕 저하,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이것도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과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기준의 2배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며 수분 저류가 발생하여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한 조리법도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각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식이 조절을 상담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충분하되 과도하지 않은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종이 있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한 분들의 경우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나트륨을 희석시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기준으로 하되 단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역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며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주 5회의 걷기만으로도 신부전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일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거나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지 부종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혈당과 혈압 관리가 핵심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여과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고혈압 역시 신장과 심장 모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는 나트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 금연과 절주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자세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 즉 발 아래에 얇은 베개를 두는 것이 하지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력에 의해 다리에 쌓였던 체액이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7일 실천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양쪽 발목에 손가락 압박 테스트를 해보고 함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침에 눈 주위나 손가락이 부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변 색깔과 거품 여부를 관찰합니다. 이 4가지 항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부종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식이 조절을 시작합니다. 국물 음식의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 1가지를 신선식품으로 교체합니다. 바나나 1개와 고구마 반 개를 간식으로 추가합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하루 총 1.5리터를 목표로 합니다. 6째 날과 7째 날에는 생활 습관을 추가합니다. 식후 10분 산책을 시작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마다 발목 운동을 추가합니다. 취침 시 발 아래 얇은 베개를 받쳐보고 다음날 아침에 손발 부기가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주위와 손가락이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신장 이상 신호를 먼저 의심하고 소변 거품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저녁이 되면서 양쪽 발목과 종아리가 대칭적으로 부어오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심장 기능을 즉시 점검받으세요. 압박 테스트에서 30초 이상 손자국이 남는 함유 부종이 확인되면 당일 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kg 이상의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있다면 즉각 전문의를 찾으세요. 부종과 함께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자가진단의 창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